네, 여러 이슈가 맞물렸습니다. 중동 이슈,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 부담스러운 요소, 외국인의 수급으로 고스란히 반영됐고요. 어제 코스피 2600 겨우 지켰습니다. 양지수 모두 2% 이상 하락, 큰 폭의 낙폭이 나온 지금 어떻게 시장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분을 모셨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재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 매수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회복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시점이 올 때 움직일 것인가 고민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반대 매매에 대한 흐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이 결과를 보고 이유를 자꾸 찾아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 우리들의 상상력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난주가 좀 힘들었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날이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폭등했었던 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는데 우리 증시는 그 다음날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강보합으로 끝났었어요. 그날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6 찍고 내렸었던 날인데 이게 오르는 게 말이 되나? 그날 올랐던 이유는 하나거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과거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오히려 시장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삼성전자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선물에서 4월에 들어서 대단한 매도 포지션이 지금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비워내고 있습니다. 좀 몸집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 현물과 이런 좀 시속 게임을 좀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이고 여기에 대해 변수는 물가 이 정도면은 9월에 못하면 올해는 물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선을 있기 때문에 11월에 대선 전후로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거 금리도 불편하고 물가 데이터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는 이렇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미국만 달려나가고 있고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유가 또 올라갈 거지 않냐. 또 여기 환율은 1,400원. 지금 제가 줄줄줄줄 나열한 하나하나의 이슈들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네.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불편한 이슈들입니다. 그죠? 모두 공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이거. 다 반영된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매도 대응 없습니다. 지금은 그 판단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매도 대응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조정을 맞을 만큼 맞았어요. 삼성전자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72,000원부터 86,000원을 찍으면서 18%가 올라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는 1% 올랐어요. 그러면 전자 이 기간 동안 하이닉스도 올랐고 전자 우선주도 올랐으니까 반도체 투톱 빼고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는 종목들은 이미 조정을 줄 만큼 주었습니다. 맞을 만큼 맞은 거고 최근에 지수의 하락은 삼성전자가 빠져서 빠진 거예요. 같이 동반 하락이 온 거라서 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계좌 우리 4월 들어서 계좌 수익률 좋았나요? 좋았던 뭐 별로 없을 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제외해놓고 본다면 이미 지금의 지수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의 조정들이 충분히 반영된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뉴스들이 공포스러워서 패닉셀을 하는 자리는 그런 판단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매도 대응은 없습니다. 라는 한 줄이 각인될 것 같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불편한 요소들을 그럼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1,400원 터치, 과거 이 정도 흐름일 때가 어땠더라 하는데 예시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 금리 올리던 시기 이러니까 괜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4월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도 이 환율의 1,400원은 좀 불편하긴 한데 어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환율이 전 1,400원 정도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 논리는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해야 된다는 저는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어저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어제 외국인 매수였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여기서부터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단타 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떠나가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율이라는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추세적으로 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려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중간에 어떤 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1400선에 왔었을 때 지금 외국인의 주식 포지션을 보면 그 환율 레벨이 주는 땅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기는 하지만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환율의 고점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지수저점을 똑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양방향을 모두 다 고려하는 스탠스 정도가 지금 증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채권에서도 급격하게 자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은 아직은 불편한 매도 정도는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막 빠져나간다 이런 모습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맞지만 정상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조정은 조금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 앞으로의 상상력에 대해서도 너무 상상을 그때와는 다르게 가져야 될 것은 2002년도에 CPI가 고점을 찍어서 인플레 때문에 우리가 죽어나가고 정말로 증시에 대한 미래와 비전도 없이 1년 내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때도 전쟁 나서 또 말도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때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미국 경기 다 예상치, 기업 실적들이 예상치 초과하는 것도 나오고 경기가 좋을 때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때는 경기가 안 좋았었고 지금은 경기가 좋은 매크로 변수를 대전제로 한 물가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변동성은 진짜 불편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 논리로 말하는 버블론자들이 말하는 한국 증시 지금 버블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버블 아닙니다. 반도체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쉴 때는 쉬자 정도로 시장을 마음을 받아들이신다고 네. 한다면 무리한 상상해주는 패닉셀과 막연한 그냥 짜증나서 하는 매도는 안 하시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짜증나서 하는 매도. 네.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워딩이지만 사실 많아요. 이걸 들고 있는 그 고통이 싫어서 그냥 처리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꽤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제를 해보자. 패닉셀에 동참하지 지금 말자. 자막에 적절한 비가 내려 비옥한 땅에 든다는 이 말이 네. 어떤 뜻이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땐 내 계좌는 별로 안 좋은데 지수만 좋았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한 대 다 맞고 같이 올라가는 게 오히려 시장 자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계좌도 오히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비도 좀 맞고 같이 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 계좌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민이 되네요. 갑자기 각 섹터별로. 그러면 다 같이 흔들렸다 치죠. 네. 뭐 더 흔들린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다 올라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네.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강하게 올랐고 계속 올랐고 그러다가 어제 좀 다 같이 차익 실현을 세게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요? 일각에서는 와 드디어 HD현대엘렉 살 때가 왔다. 나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치고 사는 사람을 못 봤는데 저는 올라갈 때 이거 좀 조정 주면 사야지 조정 좀 말 꺼내면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력기기 효성중 5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년 내내 뭐 쉬지 않고 날라왔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업황이 좋아질 업황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알고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그래서 큰 사이클이 두 번을 만들어질 때 추가 상승의 밸류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다음 사이클이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반등을 주고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섹터에서 나온 꼭지에서 얻어맞은 망치의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가격적으로만 매수시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윗골이 그 다음에 반등 이후에 음봉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꼭지 시그널이 떴다. 이 다음에 반등을 하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아마 빠른 좀 수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습이라는 것은 잔량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잔량 매도를. 네. 그래서 지금 뜬 시그널은 전형적인 고점 시그널이 떠서 여기서 오늘 매수할 하여튼 오늘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단타 트레이딩을 넘어서는 다시 매수 포지션을 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어려운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가 사실 좀 해볼만 하다 싶으면 자꾸 잽을 날리듯이 한 번 이렇게 좀 매도 이렇게 꺾일 수 있다라는 해볼만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조금씩 처분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렇죠. 분명 뒤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력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워낙 다양해가지고 맞아요. 전력은 요만큼인데. 그렇죠. 반도체 뭐 전력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HBM부터 CXL, 온디바이스 유리기판 다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비 전공정 전 바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도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환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느냐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거지.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반도체가 지금 어디쯤이냐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딱 제가 그게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부분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쯤이냐? 전혀 걱정할 자리는 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79,000원일 때 이번에 8만 원을 돌파하는 사이클이 나올 것 같다. 제 마음 같아선 첫 번째 8만 원을 터치도 못했는데 이번에 돌파한다면 제 마음은 87,000원을 찍고 8만 원에서 8만 원을 깨지 않는 8만에서 8만 2천 원 사이 내에서의 좀 지지를 나오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 말이 8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 나온 것이고 8만 원이 깨지는 가격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못 사신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섹터 앞단에 서 있는 등대들이 아직 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르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서 반도체 내에서 돌고 도는 그 스토리에 좀 잘 부합해서 쫓아가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전공정이나 소재단 좀 더 얘기 주셨네요.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언제나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이익을 보는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 정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고환율의 수혜 이것도 시장 거론이 되는 상황이고 조선, 자동차, 단골로 항상 거론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환율수에 실제로 이제 자동차는 이제 환율수에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찍은 숫자 자체가 원화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숫자가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숫자가 높은 것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왜냐하면 글로벌 공장들이 다 이제는 해외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환율 효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그것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갖고 있는 매력은 저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자체보다는 원래 현대차 주가 고점은 워낙 강세일 때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차는 그럴 때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논리로 현대기아차를 산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지수가 최근 1년 전에 지금 기아차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 좀 지수가 엉성할 때 이럴 때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꼭 해줬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럴 때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PER 기준으로 도요타랑 저는 늘 비교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엔 환율이 좀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엔화 강세가 아니라 원화가 더 약세인 거거든요, 지금.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수혜는 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조선은 환율보다는 유가를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왜 조선의 수혜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왜 조선의 수혜냐면 중동 국가들의 발주들이 우리나라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그들의 마진이 좋아져서 그들의 지갑이 좀 두둑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노마진 저가 이런 저가 쓰다가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곡간에서 인심 나듯이 그 저가 수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좀 똘똘한 수주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 그리고 지금 깔려 있는 그 수주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있는 상태에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에 따른 현재 경기 상황에 따른 조선주들은 저는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는 제가 굉장히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사실. 거기다가 미국이 약간 중국을 그렇죠. 때리는 것에 대한 맞아요. 약간의 기대도 알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 이제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면 중국을 때린다는 말 자체는 양쪽이 다 수혜를 보기 때문에 조선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주들이 그런 이벤트성 기대감도 포진되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중공업 좋아 보입니다. 네. 종목으로 하나오션은요? 하나오션 2종목 정도 찍을 수 있어요. 네. 하나오션을 갖고 있는 수주들이 기존엔 다 저가 수주였어요. 하나오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그룹으로 들어가는 방산의 밸류를 얘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과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되게 못 간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느낌이 있어서 두 종목 보는 것이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종목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한 시각 확인해 주셨고요. 이제 시장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 시점에 좀 잘 다듬어서 바라볼 만한 분야가 어디일 것인가 함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어떤 쪽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섹터가 좋다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 증시는 제가 금요일 날 바이오가 좋았거든요. 이게 제가 또 놀랄 일이었던 거예요. 금리가 제가 바이오 특집을 했었던 것은 금리가 인하 사이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시장은 빠른 순환 매장이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순환 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자리 차지했었고요. 이 사이클을 안 끝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지수 반등 주면 많이 빠진 반도체와 바이오 반등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투자 전략으로 어떤 것을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정황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미국에서 테일러시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보조금이 되게 많이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보조금은 어떤 의미냐면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170억 달러 투자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400억 달러 들어가는데 공장 비용만 80억 달러 늘었어요. 그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공장 건설 비용이 투자가 들어가서 미국이 그거 준 거야. 야, 이거 건설비가 많이 올랐다. 그거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면피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상황에서 테일러 공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못 갔었던 전공정 장비주들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거웠는데 못 갔던 게 SFT라는 종목을 스치듯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올랐다면 맞아요. 진짜 못 간 종목 중에 또 뭐냐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긴 좋은데 조정을 많이 준 게 제우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원익 시리즈들도. 네, 원익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해법을 좀 눈여겨 보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은 좀 이른데 진짜로 반도체 사이클의 실적을 랜드 실적을 찍어가면서 투자 사이클과 이것이 같이 온다면 지금 소재주는 모아갈 만한 사이클이지 않나 좀 타이밍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주봉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단에서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인이라든가 ISC라든가 원익 QNC, 월덱스, 쿼츠, BCNC 이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것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짜증 나실 거예요.
소재주는 계속 못 갔어요. 원래 장비 사이클이 먼저고 그다음 소재 사이클이 오거든요. 근데 장비 사이클에서의 성장 밸류 사이클은 왔잖아요. 한미 반도체부터 HBM 쪽 관련돼서. 그래서 이번에 전공정 사이클이 올 때는 이쪽 소재주도 좀 속도는 느리겠지만 소재주들은 마지막에서 버블랠리가 나올 때 지금부터는 이제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도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케, 막 네. 솔브레인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두세요? 아, 이거 그중에서 종목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훅 넓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저렇게 좀 순서대로 나가지 않나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전공정 그리고 요즘에 특징주들 보면 낸드 키워드가 붙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그렇죠. 결국 이것은 생산 출하 증가 이런 걸로 봤을 땐 소재단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점. 언제나 이렇게 순서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네요. 자막 순서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전략 듣겠습니다. 힘들었던 장이었는데 지금 차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차장님의 최종 마무리 전략 코멘트는요? 반등을 주면 많이 빠진 종목들로 반등을 줄 겁니다.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저의 기준은 삼성전자는 성장 밸류는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은 낸드가 올라져서 실적이 올라온 것 때문에 6만 원 후반대에서 8만 원까지 이제 한 박자 올라온 거고요. 아직 파운드리라든가 HBM3 또는 CXL과 관련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삼성전자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하나도 투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못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많이 빠진 반도체 내에서가 먼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시장이 지금 두려워할 것은 지금부터 빠지는 건 삼성전자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매를 남들이 맞은 매 나도 같이 맞는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팔아버리면 남들이 반등 줄 때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돼버릴 테니 지금은 도망갈 시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추가 하락은 매수 얘기에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 종목 안 빠졌는데 안 빠진 종목은 절대 못 오를 겁니다.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올 테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내가 관심 있게 지금 피로틱스 저는 이제 반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탕자 유리기판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많이 빠진 반도체 어제 오른 반도체가 아니라 많이 빠진 반도체가 기술적으로는 먼저 반등을 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 일단 지금 매도로 대응할 자리 아니다. 그리고 많이 빠진 반도체와 전력이 있는데 전력은 지금은 대응을 좀 하지 말고 많이 빠진 반도체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고 바이오도 그중에 한 자리일 수 있다. 예. 한 자리 찾아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